송비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세기의 마지막 풍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페르시아만 전쟁과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1991년에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는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을 페르시아만 전쟁 또는 걸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3년 만에 터졌는데요. 이라크는 이란과 전쟁을 치렀을 때 무기를 사들이고 병사들 월급을 주느라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는요,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돈을 꿨어요. 쿠웨이트는 이 자그마한 나라예요.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이 있는 이 작은 나라인데요. 사막의 모래 밑에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학비도 공짜고 의료비도 공짜, 그리고 소득세 같은 세금도 없는 나라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만인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 병사들이요,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의 명령으로 쿠웨이트를 덜컥 침공을 했어요. 후세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쿠웨이트가 이란에게 꿔간 그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요. 후세인은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쿠웨이트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쿠웨이트, 너희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쿠웨이트로 진격해 들어간 이라크 군 중에는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참가했던 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투 경험이 많고 억센 병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쿠웨이트 군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하루도 안 걸려서 쿠웨이트를 거의 다 점령했어요. 이라크는 8월 8일에 쿠웨이트를 합병한다고 선언했어요. 유엔은요, 즉시 이라크에게 경고를 했는데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영토가 아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라크군은요, 꼼짝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끄는 대규모 다국적군은요, 이라크를 벌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다국적군은 70만 명에 이르렀고요. 미국군만 해도 54만 명이나 돼요.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 나라들도요, 병사들을 보내왔어요. 왜 이렇게 후세인 벌주기에 총력을 다했을까요? 바로 석유 때문이에요.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랍 나라들도 후세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는데요.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 지역 세력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철수하라고 한 1월 15일로부터 이틀 뒤였던 1월 17일에 한 무리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습했어요. 이라크의 공장들과 군사기지들은요,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도 바그다드까지도 공습했어요. 유엔은요, 이라크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까지도 내렸어요. 어느 나라도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라크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후세인은 계속 버텼어요. 2월 말이 되어서 하늘에서 공격하던 다국적군은요, 이제 지상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공격해 들어갔어요. 사흘 뒤에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군을 몰아냈고, 그리고 이라크 영토까지 쳐들어가서 이라크 군을 무너뜨렸어요. 이라크 군의 완전한 패배였어요. 그런데도 후세인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4월 11일이 되어서요,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위험한 무기들을 파괴하라는 다국적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전쟁은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쿠웨이트는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라크군이 쫓겨가면서 그 많은 유정에다가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폐병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너도 나도 기침을 하고 현기증에 시달리고 석유 그을음 때문에 검은 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 기름 먼지와 검은 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라크군은 페르시아만에다가 4,200만 리터나 되는 석유를 쏟아부었어요.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이 마구 죽어나갔어요. 이 기름띠를 제거하느라고 70억 달러나 쏟아부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바다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국민들은요, 굶어 죽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죽고 폭격에 맞아 죽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후세인은요, 당분간은 살아남았지만 2003년 미국에 의해서 체포당했고요. 2006년 12월 30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미처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럽의 식민지들도 1960년에서 75년 사이에 모두 독립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서양 쪽의 앙골라, 인도양 쪽의 모잠비크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에서 맨 나중에 독립을 했는데 모두 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촌에는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도요, 그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벨기에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루안다우 룬디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지대인데요. 투치족과 후투족이라는 두 종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투치족은 몸매가 좀 날씬하고 피부색이 좀 옅었어요.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후투족이었는데요. 키가 좀 작고 체격이 다부지고 좀 더 검은 피부였어요. 투치족이 거의 600년 동안 다수인 후투족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이 귀족 노릇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국민들이 독립을 요구를 했을 때 이 나라 국민들도 독립을 요구했어요. 벨기에 정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민주정부를 세우고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야만 독립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다수 종족인 후투족은요,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치렀는데, 당연히 숫자가 많았던 후투족이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치족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후투족은 투치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몇백 년 동안이나 후투족은 투치족의 지배자들에게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벨기에 식민지배 기간에도요, 이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벨기에 지배가 끝나고 이제 쌓였던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후투족은 투치족에게 보복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벨기에는 두 종족을 둘러 쪼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어요. 북부지방에는 후투족 대통령이 이끄는 루안다가 세워졌고요. 남부지방에는 투치족 왕이 다스리는 부룬디가 세워졌어요. 1962년의 이야기예요. 부룬디도 곧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어요. 가장 끔찍한 일은요, 1994년에 일어났는데 4월에 루안다의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한 일이었어요. 일부 후투족은요, 투치족이 저지른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투치족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후투족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투치족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투치족 50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두 종족 사이가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 섞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루안다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학살이 벌어지던 그 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인종차별에 맞서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지만 흑인들의 처지는 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들은요, 결국에 맨손을 걷어들이고 폭탄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중에 넬슨 만델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국민의 창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투 조직을 만든 사람이에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가 1964년의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늦게나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눈길이 쏠렸어요. 유엔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무기 금수, 그러니까 무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그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무기나 탄약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죠. 유엔은 백인 정권을 궁지에 몰아서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도록 할 생각이었어요. 백인 대통령이었던 피터 보타는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흑인들을 더 많이 잡아들였어요. 이 나라의 성공의 지도자였던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가 있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했어요. 인종차별은 죄악이라고 호소했죠. 1989년에 보타 대통령이 물러나고 드 클레르크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죠.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였던 만델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1991년에 백인 의회가 불공정 법들을 무효 결정 내렸어요.
드클레르크와 만델라는 머리를 맞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요, 마침내 자유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했어요. 흑인과 백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출마하고 누구나 투표에 참가하는 이 나라에서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1994년 봄에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인 정권이 저질렀던 인권 침해 진실을 밝혀내면서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해와 용서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요, 투투 대주교가 맡았어요. 1984년에 투투 대주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3년에 만델라와 드클레르크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일삼던 나라들과 함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요, 무척 어렵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은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 이야기를 시청해주시고 공부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